안녕하세요. 디비전 벤처스의 파운딩 멤버로 함께하고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웹 3.0 VC 투자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는 조금 더 조촐한 자리가 될 거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 굉장히 많은 귀빈분들이 계셔서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고 또 하필 한국어로 발표를 해야 해서 너무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DeFi, NFT, DAO, 웹 3.0 다양한 주제로 다른 연사님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또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웹 3.0 이제 정말 미디어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일반 대중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작년 말에 이제 웹 3.0을 비판하면서 올린 일종의 일종의 짤 같은 건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웹 3가 유저들한테 오퍼튜니티를 준다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만 배불려주는 일이다라고 VC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잭 도시에 의하면 실리콘밸리에서 웹 3.0 오퍼튜니티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 VC들 대체 누구이고 어디에다 투자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우선 웹3, 블록체인 굉장히 핫하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이 VC 업계 내에서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은 다들 아시겠지만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황이었고 굉장히 좋은 딜들이 많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 크립토 블록체인 업계 VC 투자는 40조 원 수준으로 전년도인 2020년에 대비해서 8배 성장한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립토 업계에 투자된 금액이 33.8억 달러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또 전체 VC 투자 금액에 보면 4.7%, 한 5%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평균 딜 사이즈가 커져서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큰 딜을 성사를 시켜서 좀 데이터가 바이어스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전체 딜 개수를 보면 2021년에 일어난 딜 개수가 2천여 개를 웃돌면서 크립토가 한때 가장 호황이었다 하고 다들 코인 얘기를 했던 2019년도에 비해서도 20%나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립토, 블록체인, 웹 3.0 이런 게 이제 미국 같은 일부 서양권 국가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좀 IT 강국으로 알려진 그런 선진국에서만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인도의 VC 시장을 나타낸 리포트입니다. 흔히 이제 넥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는 인도 같은 경우에서 이 인디언 VC를 보면 크립토 업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웬 인도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경제 중에 하나이고 또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청소년 인구가 인도에 가장 많고 대학 졸업생도 인도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규모 성장세에 있어서는 좀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VC는 특히 테크 부문에 있어서는 글로벌 VC 투자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일컫는데요. 이 리포트 제가 띄워놓은 걸 보면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업체라고 분류하는 MBB의 베인 앤 컴퍼니가 낸 2022 인디아 VC 리포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웹 3.0 크립토 저 보라색으로 굉장히 작은 섹터인데 저 작은 섹터도 지난해에 비해서 27.6배나 성장을 한 모습이라고 하고 그 성장을 한 규모가 5억 달러 규모로 물론 이제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체 VC 투자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28배나 성장을 했다는 그 성장세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성장에 있어서는 특히 early stage, 시드나 프리시드 혹은 시리즈 A까지 일컬어서 early stage 딜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스타트업 페이즈별 투자 동향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뭐 4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웹3 업계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VC들 대체 누구인지 좀 중요한 VC들 몇 가지 그리고 주요 펀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크립토 업계가 저희가 알듯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만큼 일반 이제 LP 분들께서도 크립토 자산에 대한 익스포셔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디맨드를 하는 경우가 높아져서 VC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새로운 펀드를 신규 결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신규 결성됐던 크립토 펀드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세상에 처음 빛을 본 이제 신규 결성된 크립토 펀드라고 하고요. 또 2020년에 크립토 펀드를 냈던 VC 매니저 중에 62% 절반이 넘는 분들이 2021년에 2년 연속해서 또 크립토 펀드를 출자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VC 이제 펀드가 3년에서 5년 정도의 투자 지평을 목표로 하고 시장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 62%라는 수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제 평균 average crypto fund size 같은 경우에도 날이 갈수록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마치 각 VC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가장 큰 규모의 크립토 펀드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뉴스를 좀 심심치 않게 미디어에서 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펀드들의 좀 커지고 있는 규모가 웹3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감과 또 이 빅 VC들의 빅 베팅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펀드는 앤더슨 호리츠라는 VC인데 앞서서 다른 연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VC 같은 경우엔 뭐 회사 맨 앞에 글자인 A, 맨 마지막 Z, 그리고 가운데 글자 수 16개 이렇게 따서 A16Z라고 좀 더 대중한테 많이 소개가 되는 VC 중에 하나인데요. 이 펀드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앤더슨이랑 호로위츠라는 사람이 만든 펀드예요. VC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인데 이제 2009년에 설립한 실리콘밸리 대표 VC이고 투자했던 웹 2.0 회사들을 보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뭐 스카이프 이런 것들에 초기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VC이고 조금 더 최근을 살펴보면 로블록스라던가 버즈피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핫했던 클럽하우스에도 투자를 한 VC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정말 안목이 대단하고 실리콘밸리를 좀 좌지우지하는 VC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당연히 크립토 업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웹 3.0의 정말 강렬한 지지자인데 A16Z가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또 이제 관련된 코인이나 프로젝트가 흔히 말하는 떡상을 하면서 상한가를 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잭 도시의 저격 트위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가장 배가 많이 부르고 있다는 뜻이죠. 얘네 이제 크립토 관련 포트폴리오를 조금 살펴보면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제 뭐 솔라나, 유니스왑, 컴파운드 이렇게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자랑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히 이제 흐름을 만든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앤더슨 호리츠 같은 경우에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네 번째 크립토 펀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번째 크립토 펀드 같은 경우에는 45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7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역대 이제 세상에 나왔던 크립토 펀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규모이고요. A16Z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도 이제 세 번째 크립토 펀드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장 큰 크립토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신기록 경쟁을 하듯이 그 펀드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트렌드를 만든다는 A16Z의 밑에 보시면 2022년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웹3 섹터가 16개로 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5개로 인프라스트럭처, NFT 4건, 그리고 디파이 1건 이렇게 있는데요. 트렌드를 세팅한다고 했던 만큼 얘네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섹터를 보면 아 저기가 좀 라이징 핫 섹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코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 바이낸스랑 같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소가 바로 FTX인데요. 이 FTX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기업인 알라메다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또 VC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출시했던 글로벌 파생 상품 거래소이고요. 이 FTX 거래소가 올해 초에 이제 FTX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VC를 만들었고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웹3 블록체인 그리고 결제 시스템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밝힌 펀드인데 올해 1분기에만 11개의 투자를 성사를 시켰고요. 아래에 있는 바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 그래프가 있는데 FTX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에 5건으로 최다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웹3 4건 그리고 디파이랑 시파이에 각 1건 투자를 했습니다. 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벤처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파이 부문에서는 미국의 뱅킹 앱 작년에 스펙 합병을 했던 업체인데요. 데이브라는 뱅킹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미나 프로토콜이 있고 또 가장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전에 했던 투자 같은 경우에는 NFT 이제 실시간 크로스체인 모니터링 NFT 위조품 탐지 기업인 도플에 투자를 했습니다. FTX 벤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들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가 NFT 게임이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 NFT 게임이 가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힌 만큼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장표가 좀 섞인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인터레스팅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신규 펀드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두 펀드 다 올해 3월에 출자가 되었던 펀드이고요. 이 허언 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A16G에서 제너럴 파트너를 맡았던 여성 파트너이신 캐서린 혼이 이제 자기 둥지인 A16G를 떠나서 올해 3월에 호은 벤처스를 새로 설립을 했고 또 3억에 1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 15억 달러 중에서 5억 달러는 얼리 스테이지 펀드를 위해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10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캐트린 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검사를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A16G에 있었을 때 오픈시 시리즈 B를 리드해서 투자를 이끌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투자 딜 때문에 A16G에서 GP 직책을 맡을 수도 있었는데 여성 단일 파트너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나와서 이렇게 큰 규모의 펀드를 결성을 했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굉장히 그 다음에 행보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3월에 나온 펀드이고 아직 3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NFT 플랫폼 조라라는 곳에 처음으로 리드 투자를 했고 또 이제 크립토 텍스 그리고 회계 소프트웨어인 텍스빗에도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펀드 소개는 이게 마지막인데 엘렉트리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또 VC 자산 관리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3월에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냈는데요. 이 중에서 6억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암호화폐 토큰에 직접 투자를 하는 토큰 펀드로 발행을 했고 나머지 4억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에퀴티 펀딩을 하는 그런 에퀴티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50개가 넘는 토큰 투자를 했는데 이 엘렉트리컬 캐피탈을 굳이 이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큰 규모는 아닌데 얘네가 조금 매력적인 아니면 좀 특이한 투자 조건이 있어요.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웹3가 제공하는 기회가 일부 VC나 아니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돈 굉장히 많은 부자들한테만 그 수혜가 돌아간다 이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이제 대표가 밝히면서 우리는 내부자 중심의 토큰이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에 공정하게 할당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혀서 커뮤니티 토큰 할당량이 최소 60에서 65%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일종의 이제 ESG 팩터가 고려가 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이제 뭐 추구하는 그런 VC 펀드가 아니라 웹3가 인터넷을 유저들에게 돌려준다라는 비전을 갖고 나왔듯이 그 웹3의 비전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VC,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표가 좀 꼬였는데요. 네, 크립토 투자업계의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VC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 VC들이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어딘지 얘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2년 웹 3.0 VC 인베스트먼트 트렌드를 좀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크립토 업계에 들어간 투자 데이터를 보면 투자 건수 측면에서는 여전히 얼리 스테이지, 프리시드랑 시드 라운드에 들어가는 투자가 딜 수가 가장 많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시리즈 B 이후 그리고 이제 전략적 제휴 이런 걸 포함한 익스펜션 스테이지에서 딜이 건수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리 스테이지 단계에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아직 업계가 좀 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얼리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익스펜션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투자 딜수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감히 해석을 조금 덧붙이자면 2018년부터 20년도 사이에 설립됐던 그 베어마켓 시기에 설립됐던 그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는 얼리 스테이지였지만 이제 좀 성공적으로 레이터 스테이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엑스펜션 단계 딜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 크립토 공간의 성숙도가 굉장히 향상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를 받은 전체 이제 VC 업계를 살펴보면 VC 투자 중에 웹3 섹터가 26.5%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DeFi, 인프라, 그리고 NFT, CeFi 이 순으로 따라오는데 뭐 사실 거의 독인 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26.5%, 23.2%뭐 이런 추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를 조금 짚어보자면 전년도에 비해서 NFT 섹터가 받는 스포트라이트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스포트라이트의 일부를 이제 웹3가 조금 픽업을 해갔다라고 업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22년 하반기나 뭐 내년, 뭐 내후년에도 계속 웹3가 먹는 파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VC들 한 10개 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A16G나 FTX 말고도 당연히 VC가 크립토에 투자를 하는 VC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뭐 아니모카 브랜드, 코인베이스 벤처스, 알라메다 리서치 요 포함해서 요 10개의 VC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한 탑 10 액티브 VC인데요. 투자 건수 측면에서 뭐 1등인 아니모카 브랜드를 보면은 1분기 3개월 만에 64군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평균적인 펀드의 규모나 아니면 평균적인 티켓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A16G나 FTX 벤처스에 비해서 훨씬 작을 수 있지만 이 기업들은 많은 기업에 조금 더 작은 금액을 스프레잉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스프레잉 투자를 하는 그런 액티브 VC들이고요. 이 탑 10 VC들을 다 합쳐서 이 10개의 VC들이 투자한 게 1분기 65%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얘네가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투자 규모 측면에서는 넘버 원이 여전히 DeFi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인가요? 뭐 파란색,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저 부분이 이제 그 해당 VC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건수 측면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1등 섹터라고 할 수 있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2등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10개 VC 중에 9군데가 웹3가 1등 아니면 2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웹3에 대한 이들의 관심이 정말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 이제 CeFi 같은 경우에 중앙화된 금융, Centralized Finance인데 0%인 곳도 정말 너무 많고 관심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은 경우에 자기들만의 이제 거래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확장이라던가 전략적 투자를 위해서 아직 시파에 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업계에서 있었던,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재미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고 업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딜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체인 카본 크레딧 트레이딩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이고, 얘네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7천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투자 리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A16G에서 리드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삼성전자의 기업 주도형 VC로 알려져 있는 삼성 넥스트가 투자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관심을 조금 받았던 딜이고요. 이 플로우 카본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 좀 논란이 많았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CEO랑 그분의 이제 와이프가 둘이서 공동 설립한 그런 기업인데요. 기존의 인프라의 제한 때문에 조금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했던 탄소 배출권,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직거래 시장을 만듦으로써 요즘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ESG 팩터랑 웹3를 접목해서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연사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P2E가 요즘 굉장히 또 핫한 섹터예요. 그래서 이 5월 초에 일어난 투자인데 일레버런트 랩스라는 회사가 4천만 달러를 조달을 받았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16G 리드 하에 4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또 P2E 말고도 게임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게임이랑 파이낸스, 게임과 금융의 이제 합성어로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가장 유명한 예시로는 앞에서 또 말씀 주셨던 엑시 인피니트나 뭐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 일레버런트 랩스 같은 경우에도 P2E 게임 개발사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고 계신 저 닭 싸움 게임, 저 닭을 이제 막 NFT로 키워가지고 싸우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메카 파이트 클럽이라는 게임을 낸 개발사이기도 합니다. 요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NFT에도 이제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게임 NFT 말고도 collectibles NFT, art NFT, 뭐 utility NFT, metaverse NFT 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세일즈 볼륨이랑 액티브 월렛 측에서는 게이밍 NFT가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 NFT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 유저들이 전부 다 굉장히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평균 이제 거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컬렉티브 NFT가 정말 다른 섹터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성이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게임 NFT가 NFT 섹터 내에서도 가장 핫하고, 또 그냥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라고 합니다. 이제 한 두세 가지 들만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또 한 3개월 정도 전에 시리즈 D 라운드를 진행을 해서 4.5억 달러를 유치를 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큰 금액을 이제 크립토에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C를 진행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 시리즈 C를 한 게 뭐 3년 전, 4년 전도 아니고 고작 작년 11월 정도에 시리즈 C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몸값이 2배나 늘어난 거고요. 이 컨센서스 대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크립토에서 정말 중요하다, 웹3 확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여운 여우 모양이 있는 그 메타매스크, 그 가상자산 지갑인 메타매스크의 운영사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시리즈 D 라운드를 마칠 수 있었느냐 하면, 메타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에 monthly active user, 월 평균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또 이제 4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42%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컨센서스 시리즈 D 라운드에 금액이 워낙 큰 만큼 참여한 투자사가 정말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는 크립토 업계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유지했던 기업인데 이례적으로 컨센서스에 투자사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시리즈 D 라운드를 진행을 했고요. 이 기업은 이제 시리즈 C 라운드를 진행한 지 6개월 만에 추가 라운드를 진행을 한 건데 아까 컨센서스가 작년 11월에 시리즈 C하고 얼마 안 돼서 또 몸값을 2배나 불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기업 가치를 또 4배나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80억 달러 평가를 받는 기업이 되었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FTX 벤처스가 주도로 이제 시리즈 D 라운드를 이끌었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지고 거의 바로 직후에 이 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과연 투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파운더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크립토가 테라 루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냉각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딜인데 엑스메타 창업가들이 설립을 한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이 앱토스 같은 경우에 2억 달러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국내에서 유명한 블록체인 VC인 해시드도 참여를 했고 A6든지 코인베이스, FTX 유명한 VC들이 대거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업 가치를 받고 정확히 어떤 투자사들이 참가를 했는지 얘네가 다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일단 유니콘 기업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한 2, 3일 전에 또 새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페이퍼 벤처스도 이 투자사들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페이퍼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 딜 이전에는 레이어 1 솔루션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엑스메타 창업가들이 이제 팀을 꾸려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쯤에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성공적인 또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얘네는 이제 레이어 2로 확장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블록체인, 조금 더 안정적이고 수십억 명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왔고 페이스북이랑도 전략적으로 뭔가 딜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SNS 유저와 그 시너지 효과가 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웹3 영역에 잠시만요. 네, 장표가 또 조금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웹3 영역의 성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웹 3.0 투자 시장의 growth factor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제 끊임없이 제시하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3.0이 일론 머스크도 웹 3.0 그게 뭔데? 난 본 적 없는데? 그거 있는 거야? 마케팅 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 만큼 사실 실용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판을 반박이라도 하듯이 웹 3.0 기업들은 핀테크, 게임, 보관, 소셜 네트워킹 정말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3.0이 웹 2.0을 잇는 이제 차세대 인터넷인 만큼 당연히 어떤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발전이 없으면 굳이 이제 웹 3.0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 3.0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는 웹 2.0 이 중앙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거야 이러고 나온 인터넷 기술인데요. 중앙화된
서비스의 문제점들로 많이 꼽히는 걸 보면 뭐 독점이라던가 데이터 문제라던가 뭐 보안, 투명성 등 굉장히 많은데 애초에 그런 웹 2.0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계속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그게 또 굉장히 큰 growth factor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 일부 좀 잘 아는 크립토 네이티브 말고 흔히 이제 우리 같은 대중들, 매스 파퓰레이션이 사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용량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늘 존재를 했는데요. 그 리미테이션을 좀 오버컴 하고자 나온 게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입니다. 스케일링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이런 용량 한계를 오버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레이어 2 뭐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 1이 나오고 있듯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웹 3.0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웹 3.0 벤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해결을 위한 솔루션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 투자 키워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나열하자면 사실 끝없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가장 시급하고 웹 3.0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보자면 접근성, 확장성, 그리고 유동성이 있겠는데요. 이제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게임파이라는 섹터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책인데요. 게임파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뭐 플레이 투 earn 서비스로 게임을 하면서 조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게임파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크립토 유저들을 좀 쉽게 재미있게 어트랙트해서 온보딩하는 것을 애초에 목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좀 부담 없이 재미있게 크립토 세계에 입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크립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뭐 일드 파밍을 해라 내지는 뭐 스테이킹을 해라 너 돈을 좀 넣어놔라 이러면 내가 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사실 반응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갑자기 뭐 NFT 플랫폼에 들어가서 NFT 민팅을 해라 아니면 좀 고가의 NFT를 사라 이러면 그것 또한 좀 황당하다 내가 그걸 왜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은 어몽어스인데 뭐 어몽어스 하듯이 그냥 게임 한번 해봐 하면은 훨씬 부담감 없이 새로운 유저들을 이 크립토 월드로 들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계속 레이어 2 하는데 이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오프체인으로 블록체인 밖에 두 번째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하면서 그 레이어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값만 기존 레이어 1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서 그 기존 블록체인에 조금 연산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 피가 좀 줄어든다거나 속도가 향상이 된다거나 그게 결국 확장성 리미테이션을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레이어 2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폴리곤이나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고 앞서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스타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레이어 2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 3.0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웹 3.0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웹 3.0의 가장 큰 장점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쉽게 거래할 수 없었던 것들을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조금 거래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웹 3.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STO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뭐 기존에 좀 거래하기 어려웠던 미술품이라던가 뭐 음악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각 투자할 수 있고 또 그 조각 투자한 조각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앞서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이제 플로우 커본처럼 기존의 거래가 너무 어려워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던 마켓에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직거래 마켓을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 난 거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디파이랑 이 토크나이제이션
뭐 부동산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프로젝트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실험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유즈 케이스가 너무 많은 섹터가 이 P2P 마켓 그리고 토크나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내 VC들도 슬슬 이제 블록체인 웹 3.0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립토 업계 투자의 선두에 있는 VC들은 대부분 미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VC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탤런트도 굉장히 좋은 탤런트가 많지만 애초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는 우수한 프로젝트에 조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초기 투자를 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두에 있는 VC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살펴보고 또 이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커멘트들을 조금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어떤 인베스트먼트 섹터가 유망한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다음 차세대 이제 라이징이 될지 이런 것들을 알아냄으로 인해서 투자 전략을 조금 일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